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까요? 아니면 폭락의 신호탄일까요? 오늘은 단순한 가격 중계가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부터 미국의 금 전쟁, 중국의 비밀스러운 금 축적,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숨겨진 전략까지 거시 경제와 지정학이 얽힌 금값 상승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늘 주세요. 최근 금값 상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 자체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가속도가 붙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023년 1월만 해도 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1,8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2,100달러를 기록했죠. 여기까지만 봐도 제법 올랐다 싶은데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금값은 2,750달러를 뚫었고 2026년 1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5,000달러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1년 만에 거의 2배가 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가격 상승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직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파라지는 비선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완만하게 올라가던 언덕길이 갑자기 절벽처럼 치솟는 모양새죠.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나중엔 전력 질주하는 마라토너처럼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지점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투기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도대체 금값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의 정체는 뭘까요? 단순히 수요가 늘어서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앞으로 금값이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조적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금 생산량의 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2018년 이후로 전 세계 금 생산량이 정체되기 시작했거든요. 2016년만 해도 연간 3,6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생산량이 3,400톤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피크 골드 현상이에요. 석유에 피크 오일이 있듯이 금도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현재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금 매장량은 고작 20년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0년이요. 우리 자식 세대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땅속의 금이 거의 바닥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물리 법칙의 한계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흙 1톤을 파면 금 10g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0.5g에서 많아야 5g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채굴 수율이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땅속에 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캐내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는 속도마저 현저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1년에 몇 개씩 대형 금광이 발견됐는데 요즘은 몇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이 완전히 고착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값을 떠받치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어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2020년 이후를 돌이켜볼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각국 정부가 뭘 했습니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었죠. 문제는 그렇게 풀린 돈이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금리만 자꾸 내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풀렸던 돈이 회수될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 돈이 바로 금 시장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폭발이에요.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고를 때 달러와 금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왜냐고요? 미국이 금융 제재를 무기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동결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나라들은 생각했겠죠. 우리도 언젠가 미국 눈밖에 나면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역 전쟁과 동맹국 압박은 유럽, 캐나다 같은 우방국들조차 미국 국채 매도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대규모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금이 이제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등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금을 그동안 무시해 왔을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거였거든요. 미국 중심의 주류 경제학이 지난 수십 년간 뭘 가르쳐 왔는지 아십니까? 금은 과거의 유물이다.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논리를 끊임없이 주입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으로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도록 교육 시스템 자체를 설계한 겁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세요. 금 투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없거나 있어도 부정적으로 서술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잡계 경제학 관점에서 글로벌 거시 경제를 제대로 분석해보면요. 금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화폐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는데 금 공급은 한정돼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류 경제학이 그토록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금이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다시금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그동안 금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실 미국과 금의 관계는 전쟁에 가깝습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인 금을 억누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거든요. 역사를 하나씩 들춰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 소유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개인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정부에 넘겨야 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은 또 얼마인지 아세요? 당시 기준으로 1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내 돈 주고 산 금을 집에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1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었냐면 이 금 소유 금지령이 1970년까지 약 40년 가까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금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죠. 그러다 1980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20%요. 지금은 5% 올랐다고 난리인데 상상이 되십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은값과 금값이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커는 초고금리로 경기를 얼려버려서 금과 은을 억지로 주저앉혔어요. 2011년에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선물 증거금을 대폭 인상한 겁니다. 롱 포지션으로 금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추가 증거금을 감당하지 못해 손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후 약 10년간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미국이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답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냐고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먼저 금 소유 금지령부터 봅시다. 현재 미국이 루즈벨트처럼 국민 여러분, 금 내놓으세요 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달러가 망했구나. 미국이 스스로 달러 가치 붕괴를 인정하는 거네. 달러 패권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 선례도 있어요. 18세기 프랑스를 보세요. 당시 프랑스 정부가 리브르 화폐의 신뢰도가 떨어지자 금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화폐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졌어요. 두 번째, 고금리 정책도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폴 볼커 시대와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바로 미국의 빚입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20%를 훌쩍 넘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8, 9%만 올려도 어떻게 될까요? 국채 이자 부담이 폭발하면서 국채 시장 자체가 붕괴합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볼커는 빚이 적을 때였으니까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선물 증거금 인상도 이제 역효과만 났습니다. 2011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금값 떨어졌네? 좋아, 실물 금 싹쓸이 하자 라고 나서거든요. 오히려 미국의 금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종이 증서가 아닌 실물 금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된 가짜 금을 마구 발행해서 가격을 조작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미국의 모든 카드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금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이걸 이용해 먹자.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용한다는 걸까요? 바로 금 재평가 전략입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거든요. 무려 8,133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장부상 취득가를 보면 온스당 고작 42.22달러로 기록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게 언제 적 가격이냐면 1970년대 금본위제 시절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평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금을 현재 시세인 5,000달러로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무려 1조 3천억 달러로 폭등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 증가죠. 이걸 활용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릭스 국가들을 보세요. 금 비중 40%의 담보 자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달러에 맞서려는 거죠. 미국도 이에 대응해서 전체 부채의 10에서 20%를 금으로 보증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해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의 10에서 20%를 금으로 보증하려면 금값이 얼마까지 올라야 할까요? 최소 14,000달러에서 최대 28,000달러까지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금값 상승을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금값이 오르도록 용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전략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뭘 외쳐왔죠? 약달러 정책입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면 달러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제품이 싸져야 수출이 늘어난다는 논리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유로존도 돈 찍어낸 거, 일본도 엔화 찍어내고, 중국도 위안화 공급을 늘립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모두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니까 경쟁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수가 나옵니다. 다른 화폐 대비 달러를 낮추는 건 어렵지만 금 대비 달러 가치를 낮추는 건 훨씬 쉽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금값 상승을 용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금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달러 가치는 금 대비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 전략에 유럽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중앙은행을 보세요.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금 재평가를 통해 중앙은행의 손실을 메꾸겠다.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왜 유럽이 이렇게 적극적이냐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 보유고의 70에서 80%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금값이 오르면 이들 국가의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금 보유량이 고작 104톤이에요. 세계 36위 수준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마저도 우리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영국 금고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금 재평가 흐름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완전히 소외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금값 상승으로 부채를 줄이는데 우리만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 재평가 전략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있거든요. 중국이 비밀리에 막대한 양의 금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식적으로 중국이 발표한 금 보유량은 2,262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믿지 않아요. 실제로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000톤, 많게는 5,500톤 이상을 보유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중국은 자체 금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매년 수백 톤씩 캐내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금은 해외로 반출도 안 되고 중앙은행이 조용히 사들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예요. 이런 식으로 몇 년만 더 가면 중국이 미국의 금 보유량 833톤을 능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죠. 만약 중국의 금 보유량이 미국보다 많다는 게 세상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 재평가를 단행하는 순간 오히려 중국의 국력과 화폐 패권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중국이 우리도 금 재평가할게요 라고 나서면서 더 많은 금을 내보이면 금 기반 화폐 질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유량을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죠. 너희가 금 재평가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어떡할래? 이런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금값 상승을 그냥 반길 수만은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투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금값이 5,000달러까지 왔으니 무조건 사야 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거든요. 이럴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10에서 20센트 정도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경기 침체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불황과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불황에는 금값이 오르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니까요. 그런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장 현금이 필요해지면서 금까지 팔아치우는 투매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랬어요. 금값도 일시적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금값이 떨어진다는 공식도 이제 깨졌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 국채로 돈이 몰렸죠. 하지만 지금은 국채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도 금이 버티는 힘이 생긴 겁니다.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자라면 은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금보다 가격 변동이 크거든요. 급등할 때는 금보다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은은 산업재 수요 비중이 높습니다.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같은 데 많이 쓰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산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보다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 투자하실 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내 은 ETF나 실버뱅킹은 수수료가 너무 높고 구조적 문제가 많아요. 장기 투자에는 절대 부적합합니다. 차라리 미국에 상장된 실물 은 ETF를 활용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금값 5,000달러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신호거든요.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은 계속될 겁니다. 단기 조정이나 미국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각국 정부가 종이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에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필수 자산입니다.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꾸준히 금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역사적인 가격 변동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